어부사시사 다시 녹화할게요. 앞에 어부에 대한 언급만 잠깐만. 서양화의 주된 소재는 사람, 동양화의 주된 소재는 자연, 플러스 문인화라는 게 있다. 문인화는 매난, 국죽, 사군자를 주로 그린 거고, 물론 동양화에도 사람을 그린 그림이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주된 내용은 아니다. 주로 자연을 그리는데 그 자연 속에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아주 가끔 사람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 사람은 대개 직업이 스님 또는 어부예요. 이때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진짜 어부가 아니고 자연의 은둔에 사는 선비, 은둔 선비 내지는 그래서 마치 신선과 같은 삶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어옹, 보이죠? 어부, 가어옹, 가짜 어부 이런 뜻이에요. 쓰세요. 얘는 은둔 선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이죠? 자, 사시는 뭐야? 눈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니? 사시 뭐해? 시우는 혼이 딴 데가 있고. 영호야, 사시 뭐야? 사시? 사계절.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시상 전개 방법 뭐라고 그래요? 쓰세요. 크게 봐서 너무 잘린다. 시간의 흐름, 중에서도 계절의 변화, 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 거예요. 됐죠? 자, 질문. 지호야. 질문. 자, 여기는 지금 잠깐만. 원래는 봄에 1수부터 10수까지 있고요. 여름도 10개, 가을도 10개, 겨울도 10개야. 그럼 총 몇 수예요? 40수가 한 작품인 거야. 봄 10개, 여름 10개, 가을 10개, 겨울 10개야. 근데 자, 시험에 시호야? 시험에 나왔는데 봄 4, 봄 6, 봄 8, 봄 10 이렇게 나왔어. 자,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핸드폰 집어넣어. 봄 4, 봄 6, 봄 8, 봄 10 계절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봄이잖아.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왜 눈들 왜 그래? 못 알아들어? 지원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다시. 자, 전체 작품은 봄에 미리 다시 해주고 갈게. 자, 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1수, 2수 쭉 해서 10수까지 있어요. 여름도 1수, 2수 쭉 해서 10수까지 있고요. 가을도 쭉 해서 10수까지 있어요. 겨울도 1수, 2수 쭉 해서 10수까지 있어요. 아예 설명을 하고 질문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시조 한 수는 몇 줄로 돼 있죠? 3줄로 돼 있죠? 초장, 중장, 종장 3줄로 돼 있어요. 그게 한 수야. 그 한 수가 10개씩 해서 총 40수의 전체를 무슨 시조 그래? 2수 이상일 때 무슨 시조? 이제 좀 외우자. 2수 이상이면 무슨 시조? 대답하지 마. 영어 너 해봐. 2수 이상이면 무슨 시조? 그래, 연시조. 오, 잘했어, 연시조. 이을 연차 써서 연시조. 하나면 단시조. 옳지. 3장 6구 45자 평시조면 단형시조. 2구 이상 길어진 장형시조는 서서시조. 나중에 할 거야. 지금 못 알아들어도 돼. 차츰 할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잠깐 볼까? 이왕 왔으니까. 자,
자, 시조가 이렇게 세 줄이 한 수잖아요. 이렇게 한 수가 두 숫째, 세 숫째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만 그려보자 일단. 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보시면 일단 작품에 여기 보면 지국청 어사와라는 게 있죠. 지국청 어사와 지국청 다 똑같이 있죠. 그죠? 시우야 뭐라고 그랬어요? 의성. 그래 의성 맞죠? 맞는데 자, 여기 보시면 중장과 종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여기에 후렴구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다 똑같아요. 지국청 어사와 여기도 지국청 어사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장과 중장 사이 있죠. 칠판 봐야지. 초장과 중장 사이에도 후렴구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각 수마다 후렴구가 좀 달라요. 근데 칠판 요렇게 똑같아요. 자, 우리 IQ 검사해보자. 자, 여기에 들어갈 후렴구 어떻게 생긴 거야? 역삼각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일수의 초장과 중장에 들어가는 후렴구 여름, 가을, 겨울이 통일해요. 봄 10수에 들어가는 초장과 중장의 후렴구는 여름, 가을, 겨울 10수와 동일해요. 똑같아. 이해 되겠어요? 요거는 40수가 다 똑같고, 초장과 중장에 있는 건 각 수마다 똑같고. 이해됐어요? 자, 근데 다시 칠판. 요거 초장과 중장에 들어가는 후렴구만 묶어서 이어주잖아요. 그러면 배를 띄워서 운행하다가 정박할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배를 띄우려면 맨 처음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배가 움직이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바닥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야 돼. 내리는 그걸 뭐라 그러지? 닷을 내리죠. 그 다음에 요건 뭐라 그래? 돛. 그 다음에 돛줄이 있고 노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일단 거두고 돛을 내리고 노를 접고 가다가 멈춰. 그럼 노를 멈춰야죠. 노를 멈추고 그 다음에 돛을 걷어요. 올리는 거지. 그리고 닷을 내리는 거야. 그래야 정박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순서로 1수부터 10수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소연이 어떡하냐고 맞춰봤는데 너무 어렵니? 아까 그 용어는 몰라도 요거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자, 질문이에요. 요렇게 순서. 자, 나 봐야지. 칠판 봐야죠. 자, 요렇게 순서. 계절의 흐름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럼 봄이잖아요. 요거 계절의 흐름 맞아요? 아니죠. 그냥 여름이잖아. 근데 봐봐. 자, 시험에 봄 하나, 여름 하나, 가을 하나 나왔어. 그럼 계절의 흐름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해됐죠? 다시 질문이에요. 봄 1, 봄 4, 봄 6, 봄 8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럼 계절의 흐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시간의 흐름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옳지. 시간의 흐름은 맞아요. 왜? 배를 띄워서 정박할 때까지의 과정이니까. 이해됐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봄 1, 2, 3, 4 나왔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X.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는 맞다. 봄 1, 여름 2, 가을 2 이런 거 나오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예요.
됐죠? 자. 자, 오늘 여러 가지로 방해 요소가 많네. 자, 자, 가볼게. 요거 그러면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께 그림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림 그리셔도 좋고, 근데 이거 지워버리고, 자,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어디 써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 쓰자. 여기다가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 사이 여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쓰자. 자, 요거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 초장과 중장은 출항해서 귀항까지의 과정, 배 운행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자, 쓸게요. 시간의 흐름은 맞는 거고, 계절 변화는, 계절 흐름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은 40수가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얘들아, 지금 여기 특징이 어디 출판사지? 고2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해놨는데, 자, 이걸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 출항에서 멈출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감을 부여한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다 쓸게요. 나중에 내신할 때는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 플러스 사실감 부여. 사실감 그럴까? 사실상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노젓는 소리와 지극종은 찌그당 의성어를 한자로 바꿔놓은 거고요. 어사와는 어기여차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한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는 40수가 동일해요. 자, 요거는 40수가 동일. 그래서 배를 노젓는 소리를 묘사한 거라서 사실감을 부여한다. 좋아요. 좋은데, 자, 요거는 1수부터 10수까지 배를 띄워서 멈출 때까지 과정이기 때문에 각 과정을 연결해 준다 그런 거야. 그래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해 준다 이런 뜻이고, 자, 요거는 다른 시조하고 다르게 후렴구가 들어가서 그냥 흐름의 변화를 주었다. 이 정도예요. 자, 근데 조심할 거. 자, 요게 사실성을 부여한다 그랬죠. 질문이야. 자, 어부의 고기잡이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맞을까 틀릴까? 응? 자, 얘들아, 우리 고기 낚을 때 낚시가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끼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고기가 물면 거꾸로 돼 있었고 입이 안 빠지는 거지. 그래서 건져 올려서 잡는 거잖아요. 또는 그물을 던지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물 끝에 이렇게 추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요즘은 쇳덩어리로 하지만 옛날에는 사기를 그 흙을 구워가지고 무겁게, 나중에 한번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보세요. 요렇게 생긴 하얀색 사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무게로 가라앉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어부드가 그 그물을 팔에 감은 다음에 쫙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퍼지면서 이렇게 돌아요. 핑글핑글 돌면서 여기 쇳덩어리들이 있으니까 무게가 밖으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착 넓게 퍼지면서 물에 딱 만나잖아? 그러면 밖으로 퍼지던 게 갑자기 속도가 주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얘들끼리 막 엉켜. 그러면서 위에서 보면 그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엉켜가지고 요 안에 이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자, 얘들 봐봐.
그물을 던지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달려있다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물이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고전시 같은 거 보면 그물을 던지고 낚싯바늘을 던지는데 물에 떠 있게 던져요.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가어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 잡으려고 낚싯바늘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낚는 거야.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거야. 가짜 어부예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질문 다시 할게요. 자, 지우 다시 해봐. 고기잡이하는 어부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 틀린 거야. X야. 근데 얘가 사실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어부의 삶을 쓰세요. 사실성을 맞기는 맞는데 어부의 고기잡이 이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고 또는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이러면 요거는 틀린 걸로 잡으셔야 돼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뭐가 달라요? 혹시 그럴까요? 규빈아? 근데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어부는 진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그럼 그건 틀려. 그러나 1수부터 10수까지 배를 띄어서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체로 어떤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럼 맞는 거예요. 됐죠?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춘사 사 갈게요. 자, 봄 네 번째예요. 자, 이렇게 잘라볼까? 이렇게 잘라볼게요. 우는 푸른 것이 벚구기가 버들숲가. 우리 소연이었나? 소연이? 고전시가 아직 처음 배우는 거지? 어떻게 읽을지 잘 모르지?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점 찍힌 거 요거를 아래에 쓰는 아라고 해서 아래 아라고 해요. 이럴 때 자, 얘들아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요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훈민정음 배울 건데 문자가 사라지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10원짜리를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더라. 요거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반치음, 옛니응, 아래 아라고 그래요. 요게 순서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요렇게 외웠어 우리 학생들 이렇게 외웠어요. 요건 순경은 비읍은 비읍인데 입술 가볍게 난다. 그래서 입술 가벼울 경태서 순경음이야. 비읍보다 조금 부드러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요거 히읗보다 조금 부드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사람 얼굴 같지 않아?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자, 10원짜리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던 씨만 남더라.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랬죠. 자, 요거는 히읗보다 조금 부드러운 소리. 요거는 시옷과 지읒의 중간 소리. 요거는 오늘날 이응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서 요 글자 요거를 아래 아라고 하는데 두 번째 글자에 오는 아는 으로 바꾸고 첫 번째 글자에 오는 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읽을 수가 있어. 일단 그래서 요거는 우난 이렇게 읽으면 돼. 근데 오늘날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 우는. 그래서 아까 요거 소리값이 반침이 먼저 없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이렇게 바뀌고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받침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뒤로 넘겨. 요거를 이렇게 적지 않고 시옷을 뒤로 넘겨서 적어요. 이렇게 적는 걸 이어적기 또는 연철표기라고 해요. 일단 용어 외우셔야 돼. 이을 연자를 써서 연철표기 그래.
사실은 중세, 여기 칠판 봐야지. 중세는 이렇게 적었어요. 밑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소리값이 없거든. 근데 소리값이 없는데 이렇게 적으면 종이 낭비이기 때문에 2를 올려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소리값이 똑같잖아.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읽거나 똑같잖아요. 그걸 옆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요 시옷을 이렇게 내려서 읽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는 발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우는 것이 겉구기가 푸른 것이 퍼들숲가. 되겠어요? 자꾸 영어만 불러서 좀 그런가? 영어 한번, 자, 요거 한번 맞춰볼래요? 이렇게 잘랐어요. 요거랑 대응되고, 요거랑 대응되고, 요거랑 대응되네. 문장 구조가 두 번이 똑같네. 무슨 법? 여기 있네. 외우셔야 돼요. 뭐죠? 대꾸법. 됐죠? 네. 대꾸법이에요. 자, 우리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응? 누구야? 규빈이도 잘 못 들었었던 것 같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대꾸법 반복되는 건데 뭐가 반복된다고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통사 구조. 유사하거나, 요거 개념어 정의집에 다 있어요. 개념어 정의집에 다 있어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통사.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가 몇 번 반복돼야 된다고요? 2번? 4번만. 이상 아니에요. 2번과 4번만 어떻게 반복돼? 연속으로. 옆으로 붙든 밑으로 붙든 붙어 있어야 돼. 그때만 대꾸법이야. 읽을 땐 대꾸법이야. 대구법 아니야. 자, 3번, 5번은 그냥 통사구조의 반복법. 응? 자, 그러면 보세요. 얘랑 동일해요. 유사해, 구조가. 그럼 뭐가 반복된 거예요? 통사구조, 문장 구조가 반복된 거예요. 너무 정신들이 딴 데가 있는데. 영어도 딴 데가 있고 시호도 딴 데가 있고 규빈이도 지금 딴 데가 있냐? 따라오고 있냐? 지환이하고 소윤이 2명만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시호야? 놈 집어넣어 빨리. 지금 시호 이뻐하긴 하는데 이게 좀 아직 교복이 입으면 좀 바뀌겠지 설마? 교복 입는 순간 바뀔 건데 아직은 애기니까 좀 더 성실하게 하자. 집중해서. 너무 쉽니? 그건 아니지? 여긴 그래도 배울 게 있지? 100에 1개라도 배울 게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았죠? 선생님 얘기 안 할 거야. 알아서 해. 자, 다시 할게. 영호야, 이거 무슨 법? 대꾸법. 대구법 아니라니까. 대꾸법이라니까. 왜요? 그 내가 언젠가 어느 학원에 갔더니 애들이 고전 시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시가? 시가는 뭐냐? 혹시 알 것 같아? 시가는 무슨 뜻이냐? 시세. 그래. 고전 시가야. 시가가 아니고. 너네 자꾸 고전 시가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앞에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어디 지역 고향 어디신가? 이 양반이 고전 시가 그랬던 거야. 애들이 고전 시가 그러고 있더라고. 시가는 시중 가격, 시세. 시가는 뭐냐? 노래가 짜서 노래라는 뜻이야. 시와 노래. 고가다리야, 고가다리야. 고가다리야. 고가다리는 무슨 뜻이냐? 비싼 다리라는 뜻이야. 고가의 시계냐, 고가의 시계냐? 고가의 시계. 고가는 뭐냐? 고가. 높은 위에 쓴 교각이거나 아니면 옛날 집. 대구는 뭐냐? 대구. 지역 이름이거나 생선 이름. 대구법은 그럼 무슨 뜻이냐? 대구법. 대구의 법. 로마법. 대구법.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대구법 할 때의 대구는 그게 아니야.
대꾸법. 그래도 우리 고등학생인데 이제 발음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고전 시가 그러면 웃기냐 안 웃기냐? 영우 고전 시가 웃기 안 웃겨? 웃기지? 근데 네가 대구법 그러면 똑같은 거야. 어? 비웃을 처지가 아니라고. 이거 읽어봐. 어떻게 읽어? 고전 시가. 시를 곧 노래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노래 가짜를 써서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대구법. 대구법이 아니고. 응? 자, 됐어요. 자,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자, 대구법이에요. 자, 그럼 서리법이라 해놨는데 좋아요. 뭐 물음의 방식. 자, 크게 봐서 물음의 방식. 안에 진짜 의문문도 있고 서리법도 있는 거예요. 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야. 아, 저기가 서숲이구나 하고 감탄한 거죠. 서리법 나오면 그래서 뭐도 같이 나온다고요? 영탄법도 늘 붙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무슨 심상과 관련돼요? 청각. 풀은 요거는 시각과 관련되죠? 자, 이렇게 질문해보자. 자,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나올 때 무슨 감각? 어? 요거는 정리하자. 자, 여기다 쓰세요. 개념어 정리집에 있어요. 개념어 정리집에 표시할 사람은 개념어 정리집에 표시하셔도 돼요. 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심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말할 수 있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넘죠? 내가 지금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 뭐뭐 있을까요? 감각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근데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자, 다시 해볼까? 감각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눈빛 저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눈빛인데? 응? 주빈이 어렵지? 어? 근데 요거는 내가 오늘 처음 한 거 같은데? 감각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이 이건 처음 한 거 같아. 그죠? 개념어 정의집 있으면 펴고 그건 안 펴도 되고 자, 펼사람 펴고 개념어 정리 설명에 아마 여기 있는데 돼 있을 거예요. 자, 영어 불러봐. 자, 심상에 세 가지 있어요. 감각적 심상 옳지. 비유적 심상 옳지. 상징적 심상. 자, 나중에 요 감각적 심상과 관련해서 나중에 묘사적 심상, 서술적 심상 이런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뭐 무의미시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 배우는 거예요. 용어 어렵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용어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안 알려줘요. 내신 볼 때도 당연히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건 불법이야. 교육청에 신고 들어가면 걸려요. 응?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야. 자, 이때 감각적 심상 안에 들어가는 게 오감과 관련되고 그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야. 자, 비유적 심상 뭐뭐 있을까?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유법이 뭐뭐 있었지? 얘들아 5개 불러. 직유, 은유, 대유, 화류, 하나 더 의인. 외워. 비유, 직유, 은유, 대유, 화류, 의인. 법까지 5개가 비유법이에요. 품위법 안 돼요. 상징적 심상. 지금 그냥 듣고 지나가. 이거는 원형적 상징, 다른 말로 신화적 상징. 두 번째 관습적 상징, 채도적 상징. 세 번째 창조적 상징, 개인적 상징. 그래요. 이건 앞으로 할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 이건 지금 듣고 지나가 그냥. 자, 오늘 심상 하나만 하자. 자, 심상 중에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감각적 심상을 정의할 거야. 감각적 심상 중에 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알죠? 자, 감각적 심상.
요것만 할 거예요. 요 안에 뭐가 있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적 심상이 있고 요걸 운용하면 플러스 되는 거야. 추가되는 거야. 자, 가기 전에 보는 거, 듣는 거, 후는 뭐야? 냄새. 촉은 피부로 느끼는 거. 미는 맛. 혀로 느끼는 거.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자. 질문, 시우야.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헷갈리고 틀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내는 거예요. 자, 바람. 바람은 무슨 심상에 해당될까요? 옳지, 촉각이야. 바람 자체는 촉각이다. 바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기 흐름인데 어떻게 보냐. 근데 바람이 불면서 흙먼지를 말아올려. 우리는 흙먼지를 보는 거지 바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 자, 그러면 술은 뭘까? 술. 요거 잘할까? 술 뭘 것 같아? 미각일 것 같죠? 후각. 근데 아빠 술 먹고 아빠 술 냄새 이러잖아. 근데 술을 마신다 그러면 그때 미각이 되는 거지. 냄새 자체는 후각인 거야. 뭐 그때 좀 달라요. 자, 이럴 때 자, 이걸 운용하면 역동적 심상. 두 번째, 복합 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시우 혹시 요 말 들어본 적 있니? 자, 역동적 심상은요, 시각인데 시각적 심상이긴 한데 격렬한 움직임, 격한 움직임이 보일 때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보일 때 역동적이라고 그래요. 자, 역을 빼면 동적. 동적은 움직이는 이미지예요. 그럼 동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적. 자, 내가 어떻게 읽었니 이거? 영호야, 내가 이거 어떻게 읽었니? 정적이야, 정적. 정적은 뭘까? 정적은 조용하다. 또는 정치적, 적. 응? 이건 정적이야. 자, 그 다음에 시우야, 복합감각 들어보긴 했다고 그랬죠? 혹시 복합감각과 공감각적 심상을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단순 나열이고 공감각은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는. 옳지. 자, 그래서 다시 써보세요. 자, 복합감각은 둘 이상의 감각이 뭐 나열 그래도 좋고 결합 그래도 좋고 단순 결합만 된 거예요. 근데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전이라는 말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올 때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이렇게 안 나오고 감각의 전이를 통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각의 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야? 공감각적 심상을 썼다 그 뜻인 거예요. 되죠?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자, 요거는 원관념이 둘 이상이에요. 요거는 원관념이 하나예요. 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개념어 정리집에 심상을 거의 한 10개 가까이 제가 써놨어요.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서 시험에 나온다. 너는 내신에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거기는 예물들에서 나와. 자,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자,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박목월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예요.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배우셨죠, 요거.
분수처럼 흩어지는, 많이 들어봤죠 이거? 푸른 종소리.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겠는데 이거. 자, 괜찮아. 뭐 한 편 제대로 해야지. 칠판 보세요. 자,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1930년대에요. 어디선가 술이 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러서 술 한 잔 얻어먹고 나오는데 어느새 노을이 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노을이 지는 것처럼 볼이 붉게 물든 거예요. 그러면 자, 술 있는 마을하고 타는 저녁놀이 따로따로예요? 원관념이 하나예요? 얘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자, 요거 따로따로예요. 그럼 술 있는 마을은 무슨 심상? 아까 무슨 심상? 후각. 요거 후각. 저녁놀은 뭘까요? 시각. 요거는 그냥 우연히 결합된 거예요. 그럼 얘는 공감각이에요? 복합감각이에요? 이럴 땐 복합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이런 거야. 자, 시적 화자가 1930년대에 도시와 산업화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또 사회적 고독감을 느끼면서 밤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새벽이 되니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서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분수처럼 흩어지는 분수를 머릿속에 떠올린 거야. 사실 이 사람이 들은 건 뭐예요? 종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분수처럼 푸르게 흩어진다라고 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위에 거는 얘도 원관념 따로따로인데 밑에 거는 종소리를 분수에다가 푸른 분수에다가 빗댄 거예요. 이렇게 빗댔을 때 요거를 전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얘를 무슨 심상이라고 그래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그래요. 되겠어요? 자, 현아,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었어? 규빈아, 알아들었어요? 영호 알아들었어요? 영호 알아듣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개념어 정의집들이 있어요? 아까 나눠준 거 펴보세요. 개념어 정의집 펴보세요. 야, 이거 개념어 정의집 있는 사람들 펴보세요. 집에 두고 있는데 내놔. 개념어 정의집 펴봤어요? 네. 못 찾겠나요 혹시? 어딨냐? 여기 있구나. 7쪽에 있네. 7쪽에. 자, 아까 여기 없나? 아까 거기는 개념어 정의집이 여기는 없나 했구나. 여기 있나? 여기 없나? 개념어 정의집이 안 좋네. 여기 없다. 개념어 정의. 그러면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내가 너네 수능 문제도 줬었니? 안 줬죠 너네는? 예전에 수능 문제 줬었어요? 예전에 그 25년 26학년도 거 줬어요? 네. 어? 아 그랬어요? 소영이 이따 다시 줄게. 하고 자 26학년도 문제를 드렸어요 제가? 6구 수능. 아 그래? 그럼 그거 규빈인데 그 규빈이는 안 줬지 그러면? 그러면 너도 그럼 개념어 정의집이 없는 거니? 있어요. 너는 어디에 개념어 정의집이 있죠?